하룻밤에 천냥을 벌다 운명을 바꾼 점괘의 비밀. 서막. 옛날 조선의 번화한 도시 한성의 외곽 작은 마을인 청석골의 젊은 총각 민재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민재는 본디 명문 양반 가문의 자제였으나 가문이 몰락하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다. 이제 그는 초라한 초가집에서 어머니와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장사 다녀오겠습니다. 민재가 문을 나서며 말했다. 아이고, 재야. 내가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헌데 장사가 잘 안 되는구나, 걱정이야. 어머니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장사로 성공할 날이 올 겁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집을 나섰다. 민재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비단 장사를 시작했다.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생계를 위해 거친 장터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비단 장사는 쉽지 않았다. 처음 해보는 장사라 서툴렀고 1년이 지나도록 비단 한 필도 팔지 못했다. 아이고, 비단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민재는 한숨을 쉬며 장터로 향했다. 외상으로 가져온 비단 10필의 값을 내일까지 치러야 했지만 한 필도 팔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 이 비단 하나도 못 팔면 앞으로 어머니를 어찌 모신단 말인가. 민재는 자신의 처지보다 어머니의 안위가 더 걱정이었다. 운명의 만남 그날도 민재는 비단을 어깨에 메고 청석골 장터로 향했다. 내일이면 비단값을 치러야 하는 날이라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장터로 들어가는 돌다리 끝자락에서 민재는 낡은 천막 아래 점을 보고 있는 한 처녀를 발견했다. 그녀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예리했다. 천막 앞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오늘 단 하루 점을 봅니다. 돈은 마음대로 주시오. 참, 글씨를 저렇게 썼나? 발로 써도 저보다 낫겠다. 민재는 장사가 안 돼 짜증이 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툭 내뱉었다. 발로 썼든 뒤꿈치로 썼든 무슨 상관이요? 뜻만 알아보면 되지 않소? 처녀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녀의 입심은 매서웠다. 글씨는 엉망인데 말은 제법이군. 민재가 비웃듯 말했다. 초면에 날 뭐라 함이요? 내가 누군지 아는 척 말고 본대로 말한 것뿐이요. 처녀는 지지 않고 대꾸했다. 허참, 이래서야 누가 점을 보러 오겠소? 글씨 좀 잘 써드릴까 했는데 그 꼬락서니 보니 그만두겠소. 민재가 빈정거리며 돌아서려 하자 처녀의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졌다. 글을 잘 쓸 줄 아시오? 그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요. 그럼 내 표지판을 깔끔하게 써주겠소?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자 처녀가 말을 이었다. 그럼 맨입으론 안 되지. 글을 써주면 뭘 주겠소? 밥 한 끼 어때요? 민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밥 한 끼? 내 글이 언제부터 한 끼 값어치로 전락했단 말이오? 처녀가 발끈했다. 아직 점도 안 봤는데 인심 크게 쓰는군. 밥 한 끼로 부족하면 점이나 하나 봐주시오. 민재가 장난스레 말했다. 점이라? 내가 점쟁이 흉내나 내는 줄 아시오? 좋아, 속는 셈 치고 점이나 봐드리리다. 처녀는 민재를 천막 안으로 끌어들였다. 귀신 같은 점괘 민재가 천막에 앉자 처녀는 그의 손을 잡고 손금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당신 내일이면 이 장터에서 쫓겨날 팔자요. 뭐? 쫓겨난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민재는 깜짝 놀랐다. 외상으로 가져온 비단을 제때 못 팔았으니 상단 주인이 당신을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길 거요. 처녀의 말에 민재는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민재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민재가 다급히 물었다. 내 표지판부터 써오시오. 서로 주고받는 게 상도덕 아니오? 처녀가 단호히 말했다. 민재는 즉시 나무판을 구해와 표지판에 정갈한 글씨로 글을 썼다. 오늘 단 하루 점을 봅니다. 돈은 마음대로 주시오. 처녀는 민재의 글씨를 보고 감탄했다. 이런 글씨라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소. 이제 내 말대로만 하면 당신은 1000냥을 벌 수 있소. 1000냥? 그게 정말이요? 민재는 믿기지 않았다. 내가 거짓말을 할 리 있겠소? 난 조건이 있소. 조건이라뇨? 1000냥이 모이면 나와 혼인하시오. 민재는 어이가 없었다. 혼인? 만난 지 2시즌도 안 됐는데 무슨 혼인 얘기요? 싫으면 없던 일로 합시다. 잘 가시오. 처녀가 돌아서려 하자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다. 누가 싫다 했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거요. 바쁜 세상에 무슨 생각이 그리 많소? 이거다 싶으면 얼른 잡아야지. 민재는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좋소. 1000냥을 벌면 혼인합시다. 안 되면 그만이고. 그렇게 두 사람은 1000냥이라는 목표와 혼인을 건 계약을 맺었다. 처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나는 은비라 하오. 이제부터 잘 부탁드리오, 서방님. 은비의 과거 은비는 한성의 기방에서 여종으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기방에서 온갖 사람들을 보며 세상 물정을 익혔다. 그녀는 천부적인 관찰력으로 사람들의 얼굴과 행동만 보고도 그들의 속내를 꿰뚫었다. 어느 날 기방을 찾은 도사로부터 점술과 별자리 읽는 법을 배우며 그녀의 재능은 더욱 빛났다. 성인이 되자 기방의 손님들이 그녀를 기생으로 만들려 했고 점주도 끊임없이 강요했다. 견디다 못한 은비는 기방을 떠나 청석골 장터에서 점술 천막을 차렸다. 그리고 첫날 민재를 만난 것이었다. 나는 민재라 하오. 본시 양반 가문의 자제였으나 가문이 몰락해 지금은 이 꼴이요. 민재가 자신의 처지를 밝혔다. 벌써 알아봤소. 그런 글씨체는 양반이 아니면 나올 리 없지. 그리고 당신은 내 서방이 될 팔자요. 은비가 장난스레 말했다. 그렇게 훅 들어오면 나더러 어찌하란 말이오. 민재는 당황했지만 은비의 자신감과 당당함에 끌렸다. 1000냥의 기적 다음 날 민재와 은비는 장터에서 천막을 치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은비는 민재에게 부적을 그리게 하고 자신은 점술로 손님을 끌어들였다. 첫 손님은 화려한 치장을 한 중년의 안악이었다. 은비는 그녀의 송금과 얼굴을 보고 단호히 말했다. 숨긴 사내가 있어. 안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뭘 숨겼단 말이요? 하늘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곧 들통날 팔자요. 은비의 말에 안악은 당황하며 물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신령님의 힘을 빌려야지. 내 부적을 지니면 들통나지 않을 거요. 은비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 부적은 얼마요? 10냥이요. 10냥? 다른 곳에선 한두 냥이면 되는데 어찌 그리 비싸오?
안악이 따졌다. 다른 곳의 신령은 싸구려요. 우리 신령님은 차원이 다르오. 은비의 당당함에 안악은 결국 연량을 내주었다. 민재는 은비의 지시에 따라 부적을 그렸다. 두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았다. 첫 손님부터 연량이라는 큰 돈을 벌자 민재는 믿기지 않았다. 사실 그 안악은 숨긴 사내가 들통날 리 없었다. 그녀는 워낙 조심성이 많아 철저히 비밀을 지켰다. 하지만 은비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며 부적을 팔았다. 소문이 퍼지자 점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났다. 저기 저 처녀가 귀신같이 점을 본다더라. 부적의 효험이 탁월하다던데. 시간이 갈수록 천막 아픈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재는 부적을 그리느라 정신없었고 엽전은 항아리에 쌓여갔다. 이러다 진짜 천냥을 벌겠소. 민재가 놀라며 말했다. 내 뭐라 했소? 내 머리와 당신 손이 만나면 천냥은 문제없다 했지. 은비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부적 100장을 팔아 정확히 천냥을 벌었다. 은비는 더 영업할 수 있었지만 천막을 접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손님들은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렸다. 상단의 시작 그날 밤 두 사람은 주막에서 천냥이 든 엽전 자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하루 만에 천냥이라니 믿기지 않소. 민재가 감탄했다. 이제 내 능력을 믿겠소? 자, 약속대로 혼인합시다. 은비가 단호히 말했다. 혼인은 약속했지만 앞으로 어찌할 건지 말해보시오. 은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 돈으로 상단을 인수할 것이오. 상단? 장사 경험이 없는데 어찌 상단을 운영한단 말이오? 민재가 의아해했다. 내게 계획이 있어. 혼인은 약속만 하고 혼례는 나중에 올리겠소. 민재는 은비의 자신감에 끌렸다. 그녀의 말대로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청석골의 작은 상단 운해 상단을 찾아갔다. 상단 주인은 수년째 적자에 시달리며 파산 직전이었다. 상단을 내게 파시오. 은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상단을 판다고? 이제 땅도 다 팔아 더 팔 게 없소. 주인이 놀라며 답했다. 천냥에 인수하겠소. 천냥이라는 말에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망해가는 상단치고는 충분한 값이었다. 좋소, 그리합시다. 은비는 천냥으로 운해 상단을 인수했다. 상단 창고에는 청나라 비단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건 청나라 비단이요. 내가 팔던 것도 이거였는데 대형 상단이 싸게 팔아 경쟁이 안 됐어. 민재가 한숨을 쉬었다. 바로 그거요. 석 달 뒤면 비단 값이 폭등할 것이요. 청나라 비단은 앞으로 3년간 들어오지 않을 거요. 은비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걸 어찌 아시오? 민재가 궁금해했다. 때가 되면 말하겠소. 민재는 궁금했지만 은비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두 사람은 상단을 정비하고 간판을 청운상해로 바꿨다. 푸른 구름처럼 귀한 비단을 뜻하며 부귀와 출세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비단과 폭등 석 달 뒤 은비의 예언대로 청나라에서 비단이 들어오지 않았다. 누에 전염병으로 비단 생산이 중단된 것이다. 시장에서 비단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상인들이 청운상해를 찾아왔다. 비단이 있다 들었소. 값을 2배로 치르겠소. 지금은 안 팔오. 돌아가시오. 은비는 단호히 거절했다. 비단 값이 10배, 20배로 뛰자
은비는 조금씩 비단을 풀었다. 어느 날 대형 상단의 대행수가 찾아왔다. 비단 반을 넘기시오. 값을 10배로 치르리다. 20배요. 은비가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 형조 판서의 비리 장부를 내게 주시오. 대행수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찌 아시오? 다 아는 일이니 거래할지 말지 결정하시오. 대행수는 비단 없이는 상단이 파산할 판이었다. 결국 비리 장부를 넘기고 비단을 받아갔다. 청운상회는 한성에서 손꼽히는 상단으로 성장했다. 민재는 은비에게 물었다. 형조 판서의 비리 장부는 왜 필요한 거요? 때가 되면 말하겠소. 은비는 또다시 미소로 답했다. 가문과 쌀은비는 비단으로 번 돈으로 전국에서 쌀을 사 모으라고 지시했다. 민재는 의아했지만 그녀를 믿고 쌀을 모았다. 청운상회의 창고는 쌀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은비를 비웃었다. 저 처녀, 비단으로 돈 좀 벌더니 미쳤나? 쌀을 왜 저리 사 모으나? 저러다 쫄딱 망하겠구먼. 은비는 개의치 않았다. 다음 해봄 가뭄이 들었다. 곡물이 말라붙으며 흉작이 이어졌다. 쌀값은 폭등했고 상인들이 청운상회를 찾아왔다. 은비는 쌀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동시에 가난한 이들에게는 쌀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은비의 비밀 가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은비는 민재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내가 기방에 있을 때 당신을 처음 봤소. 그때 당신 가문은 아직 몰락하기 전이었지. 난 당신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소. 하지만 내 천한 신분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지. 은비는 민재의 가문이 영모제 사건으로 몰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기방에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보를 모았고 청나라 누의 전염병과 가뭄을 예측했다. 당신과 인연을 맺기 위해 일부러 장터에서 천막을 쳤소. 천냥을 벌어 상단을 인수하고 당신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했지. 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형조 판서의 비리 장부도 그 때문이었소? 그렇소. 당신 아버님을 모함한 자들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거래했지. 은비는 형조 판서에게 비리 장부를 이용해 민재 아버지의 무고함을 밝히게 했다. 임금의 명으로 사건이 재조사되었고 민재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결혼과 새로운 시장 민재는 은비의 진심에 감동했다. 지난 1년간 당신과 함께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소. 나와 혼인해 주시오. 은비는 웃으며 답했다. 그러니까 우린 서로에게 청혼한 셈이네요.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조촐한 혼례를 올렸다. 청운상회는 한성 최고의 상단이 되었고 두 사람은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 내 생에 당신을 만난 건 천운이었소. 민재가 말했다. 나도 당신과 함께라 행복하오. 은비가 미소 지었다. 옛말에 지주기진간이라 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뜻이다. 천한 신분의 은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정보를 통해 운명을 바꾼 덕이었다. 같은 정보를 들어도 생각하기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진다.